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대형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아파트를 볼 때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아파트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같이 아파트 투자를 이야기하는 5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 올린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셔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날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대형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이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2007년 이후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같은 전용 면적이라 하더라도 기존 아파트의 전용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40평형대 아파트보다 넓은 30평형대 아파트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전 영상에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발코니 확장이 이제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 이후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그 발코니 면적을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발코니 면적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제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평형대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이제 구조를 어떻게 하고 도면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달라지게 되고 발코니 확장 면적에 따라서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평면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이게 그냥 옛날에 지은 40평형대 아파트보다 30평형대 아파트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훨씬 더 큰 경우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30평대가 그렇게 좁지만은 않다. 이제 30평대가 40평대와 비슷하게 이용이 되더라. 이래서 이제 과거보다 대형 아파트가 이제 선호도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임차인들 역시 높은 관리비 부담에 따라 40평형대 초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4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보다 30평형대 아파트의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를 가지기에 투자자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들의 거래가 용이하지 못한 현실적 문제를 낳았다. 국민 소득, 우리나라 실질 이제 소득 수준이 증가하지 못한 거죠. 요즘에 뭐 3만 불이다 아니다, 뭐 3만 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3만 불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잘 살아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풍요로운 게 아니라 되게 면목상의 소득 수준은 과거보다 높아졌는데 실질적인 이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수가 큰 아파트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평수가 커서 매매가가 커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평수가 큰 아파트가 아무리 싸더라도 어쨌든 관리비라는 건 이제 평형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40평대 그 한 달 내야 되는 관리비가 너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대형 평수에 대한 이제 실수요자 수요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배경적으로 있습니다. 셋째, 40평형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다. 40평형대 이상 아파트는 자녀가 많아서 4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소비 역량이 강한 사람들이 40평형대 이상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노후화된 40평형대 아파트를 선호할 리가 없다. 따라서 4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는 입지적으로 우수한 곳이 아니라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동시에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서 넓은 아파트는 이제 가족 수가 많은, 그러니까 즉 자녀들 수가 많은 가족들이 수요가 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사람도 찾긴 찾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40평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소비 역량이 강한 사람들이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월 소득이든 뭐든 좀 자산이나 뭐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30평대는 조금 좁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하고, 예를 들면 내 서재 하나도 두고 싶고 내 작업실 하나 놓고 싶은 이런 방이 벌써 4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세계에서.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로 40평대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 그들 관점에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면서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된 40평대는 찾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평대 이상은 되게 뭐 새 아파트, 아니면 아주 입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곳이 아니면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입지가 양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들을 시장에 공급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즉 4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고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일정하게 통계적 오류를 동반하는 자료인 만큼 입지가 우수하고 교통이 우수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라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부터 2008년 이 사이에 그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너무나도 이제 공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40평대를 지었다는 거죠. 뭐 일례로 뭐 용인 같은 경우 가면 이제 막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다 분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그렇게 고소득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살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돈 벌려고 이제 다 분양했단 말이에요. 대형 평수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40평대, 특히 40평대 이상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가격을 많이 못 올랐는데, 소형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못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40평대 이상이라고 해서 뭐 다 걱정할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평균의 오류 뭐 이런 거죠. 모든 40평대가 다 가격이 못 오른 건 아니고, 이제 입지가 되게 뛰어나고 교통 여건이 되게 뛰어난 곳에 있는 위치한 아파트라면 40평대 이상이라도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서 입지보다 중요한 타이밍. 그러니까 부동산에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입지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 타이밍이다 라는 말은 부동산을 너무 입지만으로 평가하려는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훌륭한 조언이라 생각된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과열된 시장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힘들며 입지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시장이 침체돼서 과소평가된 지역의 상품성이 좋은, 즉 가성비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을 유념해보자.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떤 블로그,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아파트를 분석을 하면은 항상 댓글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어디를 사야 될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물론 이제 입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되게 버블이 낀 상태에서 아무리 뭐 강남 아파트를 사든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시장이 침체되면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입지가 너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입지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다. 경기 침체기에 산 사람들, 2012년, 13년에 산 사람들은 지금 2017년, 18년 다 올랐어요. 안 오른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서울에 특히 뭐 다 강남권부터 시작해서 쭉 오르면서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기에 산 사람 중에서는 아파트로 돈 못 번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입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타이밍이다. 지금 이 시장이 거품이 꼈는지 안 꼈는지, 거품이 끼면은 낀 시장이라면 조금 아파트 매매를 미뤄야 되고, 그러니까 구매를 미뤄야 되고, 아파트 파는 건 그때 팔아야겠죠. 거품이 다 꺼져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입지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절대 관가하지 말자. 그럼 이제 어떤 입지의 아파트가 좋은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직주 근접, 두 번째가 학교 근접, 세 번째가 상업지역 근접, 네 번째가 다양한 평형대가 있는 아파트, 다섯 번째가 특수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 이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하시면은 뭐 입지가 상당히 좋은, 입지가 나쁜 아파트는 이제 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되게 우수한 아파트를 이제 고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직주 근접 아파트.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 지역의 접근성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 지역의 성격을 구분해 봐야 한다. 오피스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중에서도 업무지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는 CBD, YBD, GBD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세 지역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즉 CBD를 배경으로 종로, 용산, 마포의 주택가격이 강세이며 YBD를 배경으로 여의도, 목동, 마포 쪽의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GBD를 배경으로 강남, 서초, 송파의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성이 거리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도달할 수도 있다. 즉 공간적 거리보다는 시간적 거리가 중요하다. 여기서 직주 근접, 직주 근접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아파트 투자하시면 무조건 이제 직주 근접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서울의 이제 아파트 기준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서울의 경우 CBD와 YBD, GBD를 놓고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CBD라는 거는 종로 일대, 종로 이제 광화문 이쪽이죠. 청계천 주변 쪽으로 이쪽이 이제 CBD고 YBD는 이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그리고 GBD는 강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CBD와 YBD, GBD, 즉 종로, 여의도, 강남에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 얼마나 접근하기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 이 서울에서는 이 세 군데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직장이 가까워야지 내 삶의 질도 훨씬 더 올라가고 출퇴근 시간도 이제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퇴근하는데 또 길만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들, 이 지역 주변들, 특히 이제 접근성으로 이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이제 굉장히 주택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데, 이런 접근성은 이제 거리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대중교통이 되게 편리한 곳, 그러니까 공간적 거리보다는 시간적 거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이 이제 직주 근접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교 근접 아파트. 학교는 커뮤니티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부모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커뮤니티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바로 학교 인접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보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기회가 생기고, 바로 이것이 학교 프리미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학교 인접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그런 아파트들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 점점 더 커뮤니티의 수준 또한 높아져 가는 것이다. 보통은 초등학교 프리미엄을 가장 높게 쳐준다. 1, 2학년의 저학년은 부모가 매일 직접 등하교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의 도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보다 먼저 각종 고등학교 진학정보, 특목고 정보 등 고급 정보를 발굴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이런 정보가 고급 커뮤니티에서 보다 활발하게 오간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제 학교 근접. 이제 뭐 자식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육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학교가 인접해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뭐 아주 와닿는 예를 들었지만 초등학교 프리미엄을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1, 2학년 되게 어린 애들이 뭐 차를 막 학교 가는데 차도를 막 4개, 5개 건너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껴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학교 뭐 어머니 같은 것도 하고, 학교 부모님들,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보 교환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인접해 있으면 대부분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끼리도 이제 만남도 훨씬 용이하고,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프리미엄이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에서. 그 다음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중요한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역시 우리나라는 뭐 교육률이 워낙 세니까 뭐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어디 뭐 특목고 어디가 좋니 뭐 이런 걸 다 따져야 되죠. 또 이런 건 다 정보거든요. 이런 것도 또 학부모들끼리 또 이런 거 많이 얘기들 하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역시 학교가 없는 아파트보단 당연히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목동 같은 경우에 뭐 대치동 같은 경우에 다 학교 프리미엄이죠. 뭐 이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근접 아파트. 상업지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업지역이 근접해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교통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되는데 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지역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지역이 인접한 곳에 거주하면 그만큼 많은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광범위한 방향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상업지역이라고 모두 같은 상업지역인 것은 아니다. 어떤 상업지역은 지나친 유흥문화로 인해 오히려 주거지역으로서의 선호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당 산업 내에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이 입점해 있느냐이다. 금융기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역 근접 아파트를 고르라는 겁니다. 상업지역이라는 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다 빌딩들이 높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빌 높고 사람들이 다 글로 모인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서울의 상업지역 강남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번화가고 유흥가 아닙니까? 거기에 뭐 온갖 이제 업체들이 다 들어오고 그때 상권이 되게 발달한 곳인데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버스 노선 이런 거 봐도 다 강남에 갖다 대죠. 뭐 강남에서 몇 분까지가 걸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지하철도 계속 강남에 환승이 계속 생기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에 근접한 아파트가 좋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상업지역이 좋은 건 아니고 그 상업지역이 어떤 상업지역이 중요하죠. 어떤 상업지역이냐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제 좋은 상업지역은 금융기관이 많다는 거죠. 금융기관이란 거는 이제 그만큼 그 지역에 금융 서비스,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환경이 있겠죠. 근데 막 상업적이긴 한데 막 단란주점 있고 나이트 있고 막 이런 곳도 있어요. 막 이런 곳은 이제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주거지역보다 좋다. 그러니까 상업지역도 이 상업지역이 정말 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업지역인지 아닌지 거주에 좋은 상업지역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평형대가 공존하는 아파트. 아파트 평형에 대한 최근 트렌드는 소형 평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전월세가 가장 많이 몰리는 평형이며 임대 수익률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 하지만 같은 20평형대의 조건이라면 어떤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까? 이때는 대형 평형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추천하고 싶다. 최근 소형 평형의 강세로 작은 평형 위주의 단지들이 많은데 이런 단지들의 단점 또한 명확하다. 첫째, 아파트 단지 내에 고급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둘째, 주차의 쾌적성이 떨어진다. 셋째, 실거주 비율이 낮아진다. 일단 아파트의 고급 커뮤니티에서는 대화의 내용이 다르다. 아줌마들이 경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며 부동산 이야기를 나눈다. 사람들은 고급 커뮤니티에 속하기를 희망하나 그러한 커뮤니티는 보편적으로 대형평형 위주의 아파트에서 형성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들은 법정 주차 대수가 많다. 대형평형은 세대당 2대까지 배정되고 소형평형 위주의 단지로 갈수록 법정 주차 대수가 적다. 따라서 대형평형 위주의 아파트들이 넉넉한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평대 아파트를 내가 만약에 고른다고 해봅시다. 나는 이제 25평대 아파트를 찾고 있어요. 근데 A라는 단지는 40평대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평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고 나머지 20평대만 이제 25평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겠죠.
또 B라는 단지는 반대로 80%가 이제 25평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20%가 이제 40평형대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A라는 단지와 B라는 단지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이제 묻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대형평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고급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차의 쾌적성이 떨어진다. 실거주 비율이 낮아진다. 이 세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뭐 아무래도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그 대형평에 대한 수요는 이제 소득이 좀 어느 정도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 또 주민들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경제적 소득에 따른 뭐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왕에 아파트를 고른다면은 대형평의 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같은 평수를 고르더라도. 또 주차도 아까 얘기했죠. 주차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들은 이제 주차 대수를 넉넉하게 뽑는데 소형평형 아파트들은 법정 주차 대수가 적어서 주차 공간에 대한 쾌적성이 대형 비율이 많은 아파트가 훨씬 더 쾌적하다는 겁니다. 뭐 실거주 비율이 낮아진다. 뭐 실거주 비율이 낮아진 거는 뭐 다양하겠죠. 뭐 아무래도 소형평형이 수익으로 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실거주 비율이 낮아진 건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네 번째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이야기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대형평형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다 셀 수밖에 없죠. 40평형대 아파트와 20평형대 아파트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40평형대 아파트가 80% 차지하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 단지에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비싼 돈을 치러야 되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20평대는 적고 40평대는 많으니까. 근데 40평대는 기본적으로 평당 가격은 똑같다 할지라도 총 매매가는 이제 40평대 훨씬 비싸겠죠. 평수가 넓으니까. 이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생깁니다. 대형 평수가 많고 소형 평수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산다는 자부심이나 그런 무형의 이제 프리미엄이 생기게 되고 그런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 생기면서 같은 평수라도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20평대 동일평형이라도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속한 20평대가 가격 상승 여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의 관점에서도 대형 비율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 조망권 아파트 2015년 광교 중흥 S클래스와 광교 힐스테이트의 청약 경쟁률은 전국을 놀라게 만들었으며 현재 해당 아파트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은 1, 2억을 호가한다. 두 개 단지는 광교 원천 호수와 산대 호수의 공원을 조망권으로 두고 있어 너무도 우수한 조망이 이루어진다. 물론 특수 조망을 논하기 위해서는 한강 조망을 빼놓을 수 없다. 우수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들은 비록 강북일지라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뛰어넘고 있다. 대표적인 아파트가 동부 이천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한남동의 한남 더힐,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 등이다. 특수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준다는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기왕이면은 뭐 좋은 경치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광교 예를 들었고 한강을 예를 들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 이제 한강이 이제 있으니까 한강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로 이제 아파트 값이 굉장히 달라지고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한강권에 대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점점 높아질 걸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들은 거의 가격이 빠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몇 억 이상이니까요. 한강에 대한 조망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로 가지고 뭐 억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 단지 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수 조망권을 이제 잘 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인사이트 편.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네, 제가 올리는 이제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